어제 비상경제회의 80분 생중계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다음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곱보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전략이 필요한데요. 경제부총리님께서 해외 건설에 대한 패키지 금융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국토장관께서 제 눈을 보면서 절절하게 돈 달라고 그러십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 80분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인천 앞바다 곱보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좀 들어본 얘기인데, 자 어떻게 어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경제 분야를 오래 한 사람이라서 기대를 하고 틀었어요. 네. 근데 좀 보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제목이 뭡니까? 비상 경제예요. 그러면 이 비상한 걸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뭐가 비상한지를 진단해야 되는데 비상한 거에 대한 진단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 뭐 하나 나왔다면 수출 얘기만 좀 진단이 됐어요. 그 외에는 비상 진단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이거 비상이 왜 들어갔죠? 붕어빵입니까? 붕어 없어도 그냥 맛있다 이래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생. 그러면 이런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와야 돼요. 서민, 중소기업,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거잖아요. 예? 전 방송이 다 생중계했어요. 예? 그냥 저렇게 국무회의 하나 하면서 그냥 뭐 일상적인 거를, 일반적인 거를 비전을 던지면서 뭐 좋은 얘기 이렇게 툭툭 던지라고 전 방송이 편성해 준 거 아닙니다. 정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가 나올까? 야, 정말 그거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그 장관들이 토론을 할까? 그 토론 속에서 신의 한 수를 가진 사람들은 있을까? 이거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국민들도 그거 보고 싶었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정부가 이렇게 해서 산업화를 하고 이 부서도 산업을 넣어가지고 부처를 만들고 저 부처도 산업을 넣어서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민간 자율에 의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아니 정부가 다 산업을 주도를 해요. 그러면 그 완전히 관치 경제가 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거 뭐 한 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슈를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잘못했다고 말을 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게 꾸며서 다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나 어제의 첫 회의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그렇지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좀 더 발전시켜서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맹이가 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 민생 이슈가 하나 정도는 포함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당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예. 하지만 어제 회의의 초점은 이 미시적인 이슈보다는 좀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부처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칸막이들이 다 있죠. 뭐 국토부 이슈, 기재부 이슈 이런 이슈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국민께 공개되는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를 하고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이 돈 달라고 하는 절박한 눈빛을 받다 고려해보겠다고 말을 하면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거운 약속이 되어서 실무진들 사이에서 굉장한 속도로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 또 김상일 평론가가 해주신 이런 말씀들을 이 정부 부처 관계자나 대통령실에서 좀 귀 기울여
들은 다음번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일회성 아니고 또 하는 건가요?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또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에는 좀 거시적인 이슈와 함께 아주 미시적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 와닿는 이슈 하나를 콕 집어서 국민들이 이거 하나 해결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좀 갖게 하는 그러한 포인트도 같이 실리게 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리면 정부의 모든 행위는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있고 거기에 리소스를 투여하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무조건 리소스를 투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는 목표가 뭐였냐? 비상. 경제가 비상하다는 거를 환기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목표였고, 일단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 민생이 어려운 거는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수출 촉진이라든가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 많이 다뤄지긴 했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지금 자금 경생 문제, 그렇죠. 또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지 않은 아쉬움. 두 분 다 이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예.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김장애 평론가 말씀이 좀 좋은 약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장애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